어, 오늘은 오늘은 저희 그 SUSC 윈터 어 그 한 달하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이나 이런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발표하는 평가 발표회입니다. 어,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난 OT 때 그 진행해 주신 영웅님이랑 같이 이 SUSC를 같이 만들게 된 이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OT 때도 똑같이 말했지만 이번 윈터 시즌에는 총 20개의 대학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스터디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어, 지난 여름 처음에 했던 썸머 때는 6개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윈터 기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돌이켜보면 OT 때 이제 강남 모두연에서 OT를 했었고 그다음에 회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OT 때 오신 분 있을까요, 여기서? 어,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난 주에 이제 스터디 OT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부 스터디는 총 10개의 스터디로 운영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어, 협업하여 진행한 한빛미디어와 협업해서 이제 CS101이라는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들 열심히 했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해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나 미업을 총 3번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어, 그 저희 2학기 학기 중에 있었던 11월 세미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저희 OT 때 진행한 전문가 미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은 이제 저희가 2월 초에 진행했던 오픈스택이라는 전문가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일단 2학기 기간 동안 총 3번의 미덕과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콘텐츠로 성과 공유회를 하는데 일단 그 제가 엑셀 그 신청한 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어서 순서대로 발표를 할 계획인데 그 몇 개가 그 CS101 같은 팀으로 발표를 하는 게 몇 개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알아서 같이 발표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를 안 하지만 이제 내가 공부했던 뭐 블로그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구두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 보여주면서 뭐 간단하게 발표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맨 밑에 마지막 다음에 이제 지원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 줌 계정을 빌려주는 데부션 그리고 이번에 협업을 한 한빛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진이 주로 쓰는 그 일정 관리 툴인 두레이 이렇게 해서 후원 및 협업을 이번 기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뭐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하지 마. 이건가? 네, 먼저 그 SUSC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발표자 추영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프닝에 소개가 안 됐긴 하지만 제가 그 오프라인 참석자들 대상으로 뭔가 이벤트 같은 걸 해볼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저기 뒤쪽에 가시면 이제 그 사진을 찍고 이제 얼굴을 이제 그 만화 형태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배경 날려가지고 그 SUSC 포스터 같은 걸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걸로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면 안 되나요? 지금. 지금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이제 돌리면 그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게 만화 그림체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가 나오고 이걸 이제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메일 치시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뭐 SNS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태그를 달아서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보고 잘 되신 분들한테 이제 소정의 스타트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끝나고 그때 한번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다시 해야겠어요. 아, 준이 어디 세 갔어? 번째. 음, 어, 된 거. 아니, 혹시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이제부터 시작하자면 SUSC 스터디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라는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운영진, 그러니까 SUSC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운영진으로서 이제 그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스터디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떤 거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이더라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뭐 스위프트 UI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이제 한빛에서 이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어플로우라던가 뭐 이런 대학생들한테는 비주류인 이제 뭐 분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래 일단 생각나는 거 다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죽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스위프트 스터디 열리는데 같이 해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외치지만 저 때 당시에는 그냥 하고 싶은 것들 다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과 동시에 번아웃이 왔어요. 이제 아, 시작을 OT하고 나서 이제 그때 맥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스위프트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에어플로우 스터디 준비도 해야 되고 CS101 스터디 준비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진으로서 이제 운영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처리도 좀 해야 되고 행정 처리를 꽤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몰아닥치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여럿이기 때문에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위프트 UI 101 이거는 스터디가 아니라 강의 느낌이었고
저희 수유반의 목표는 이제 한 달 만에 자신만의 이제 스위프트 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macOS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이제 iOS 어플리케이션이든 watchOS든 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스위프트 UI를 전부 다 알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것도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하기가 좀 빡세서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각자 구현하고 싶은 분야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찾아서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일단 모일 때마다 즐거워야지 계속 모이니까 즐겁게 하기가 목표였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즐겁게 하기가 목표였고 그리고 저의 목표는 스터디원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 달 동안 그 원래 목표했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잘 알려드리기가 목표였습니다. 네, 뭐 중간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리면 결국에는 다른 분들도 팀원이 4명이었는데 4분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엔드 서버랑 연결해가지고 API 연결하는 것까지 네트워킹까지 잘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강의였습니다.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빛에서 했던 CS101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저는 사실 전공이 개발 쪽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에 개발 쪽으로 전공을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도 개발을 배우지가 않았어요. 뭐 CS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작 CS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귀신 같은 타이밍에 이제 한빛에서 협업 요청을 왔습니다. 이러한 CS101이라는 강의가 있고 이런 컨텐츠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같이 SUSC랑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가지고 어?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던 건데 하면서 이제 한빛 미디어의 구원의 손길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제가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 본 적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룰을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문서로 작업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팀장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팀장분들이 자기 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가 리드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좀 하다가 그냥 하지 말까 편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 일단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목표를 두기 시작했죠. 한강을 저기 중간에 오타를 내면서 사라진 것 같은데 한강씩 듣고 문제를 내고 스터디 시간에 저희 조 같은 경우 스피드 퀴즈 같은 느낌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한강씩 듣고 오기라는 게 목표였어요, 일단. 근데 이제 뭐 설날이라던가 이런 연휴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은 척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몰아듣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 퀴즈나 이런 것들 하면서도 즐겁게 하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목표로는 CS 기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지고 가기가 목표였습니다. 네. 전부 다 결과 페이지를 다 빼먹었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잘 굴러갔어요.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시는 조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 조도 좀 즐겁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적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스터디는 이제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에어플로우라는 것을 이제 여기 계신 준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 들었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에어플로우 유저 코리아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파치 제가 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잘 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아파치에 계신 PMC 분들한테 전부 다 메일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 건데 해도 되나? 왜냐면 허락받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도 느낌이 나니까 허락을 받았더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한국의 에어플로우를 약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덥도 열어보고 한국의 기술 사례는 어떻게 되냐, 기업 사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회의를 매주 하고 매주는 아니고 한 격주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나도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 스터디에서 진행했던 책과 그다음에 이제 공식 문서를 따라가면서 이제 한 주에 한 강씩 이제 실습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결과들을 공유해보자 이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라는 게 조금 어려운 기술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 각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진입 장벽이 컸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즐겁게 하기가 목표였어요. 뭐 에러가 나든 그다음에 이제 뭐 오타 하나 때문에 뭐 한 30분씩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뭐 즐겁게 하기가 목표였고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는 느리더라도 기본 지식은 모두 쌓고 가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플로우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한 3강, 4강 지금 정도 나가 있는데 조금 느리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가고 서로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실습을 해볼 수 있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방학이 지나더라도 계속 이어서 갈 것 같아요. 네, 첫날 우연히 찍어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진행하면서 찍어놓은 게 없었는데 이때는 뭐가 잘 안 돼서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잘 안 돼서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도커에 올리고 각자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 목표를 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진행했던 스터디가 3개나 돼가지고 각자 이제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를 못 하고 3개를 다 같이 해본 이제 저의 한 달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역시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번아웃이 왔던 것처럼 혼자였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세 개를 이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들이 많이 약간 좀 약간 일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지만 너무 많다라고 싶으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데 근데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뭐 화상으로 회의하면서 저희는 다 캠을 켜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고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의 가치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학에도 저희 서머에서도 하거든요. 그 다음 서머 방학에도 하는데 그때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이 누구시죠? 오프닝 뭐 오프닝? 그 아까 목차 부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음, 아, 네, 서희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 아까 올렸는데 혹시 발표자님. 아니 이거 말고 따로 PPT를 하나 올렸거든요.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이거 어? 나무 어디였지? 윈도우 뜨느라 잘 모르겠네. 이것도 미리 켜놓을게요. 네네. 네. 일단 그냥 제 자기소개 먼저 하자면
제 이름은 서희원이고요. 02년생, 그리고 서울 살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 컴퓨터 전시스템 공학부 20학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게 그 CS101 처음에 OT 때 발표했던 거라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랑 뭐 그런 거 깨닫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선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려드릴 예정이라. 그래서 저는 프론트엔드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 글쓰기 모임 글도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BTI가 INFP예요. 그래서 그 CS 언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갖고 개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지원을 들어가 볼까 생각해서 이제 팀장으로 지원을 해서 붙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율을 위해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저 제외해서 4명이 해야 되지만 2명이 원래 연락이 안 닿더라고요. 디스코드에 멘션해도 답장을 안 하세요. 그래갖고 남은 2명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 스터디가 이렇더라고요. 전에도 해봤지만. 그래서 그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각자 자기소개하고 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전공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CS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어갖고 이제 따로 깊게 CS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어원 강의 따라서 크게 보면은 1, 2주차가 이제 컴퓨터 구조랑 운영체제 내용이어갖고 이제 이거 한빛미디어 책이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그래서 1, 2주차에 이거 2개를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1주차 하고 한 명이 연락이 안 닿으시더라고요. 딱 2명 남았습니다. 저 합쳐서. 그렇게 2, 3, 4주차 했고. 그래도 이 잠수 타신 분이 리드미 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장소에 그 한빛 이저자들 영어로 써져 있는 거기 브랜치 들어가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이제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내용이 있길래 이것을 일단 이것이 취업을 위한 코딩 테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이제 간단하게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는 데이터베이스랑 네트워크인데 그냥 일단 프로그래머 쓰이는 SQL 문제를 푸는 걸로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파면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CS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추천할 만한 난이도와 설명을 한다. 이거요. 저는 대부분 아니 반 이상은 아는 내용이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의 역사 뭐 그런 정도는 제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 다 듣고서 이제 개발자로 회사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 컴퓨터공학 뭐 신입생 이런 분들은 그냥 개발자 진로에 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저희 스터디 팀만의 그런 노션으로 뭐 문서를 만들어보고 그랬으면 좀 스터디에 체계가 잡힐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 같고 그리고 일주일에 크게 하나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진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따로 열어서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거는 스터디와 관련 없긴 한데 그냥 토이 프로젝트 바이럴 할 겸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문제 발견부터 보면 그 제가 노션에 글을 쓰거든요, 보통.
약간 글쓰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거기서 쓰다가 이제 벨로그로 글을 옮겨서 쓰다 보면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행을 이렇게 크게 해놔도 교육 적용되는 거는 두 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R 태그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넣다 보니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써야지 했는데 다른 분들도 생각보다 몇 분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문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됐다.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건 약간 프론트엔드 쪽 얘기라서 아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만들면서 생긴 이슈들 살짝 얘기해 보면 원래 리액트 넥스트.js 같은 게 좀 뭐라지 버그를 막기 위해 얘를 두 번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훅으로 사용을 해서 한 번만 연산하게끔 바꿨고 여기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가 무한 루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게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바로 결과값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속성 중에 온체인지로 썼는데 이걸 온 인풋으로 바꾸면 뭐 바로 됩니다. 처음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얼추 바꿨고요. 이 화면에서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여기 자동으로 붙어져 나오는 게 보입니다. BR 태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도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하니 다른 분들도 반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걸 벌셀로 호스팅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제 발표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걸 딴 데로 옮기고 싶은데 숨기게 되지 않았나? 숨기기가 돼? 안 되나? 이거 그냥 어? 나 여기로 보낼까 차라리? 근데 이래도 아무튼 방해되지 않나? 아니 어차피 너 도구 때문에 저 밑에 있지 않아? 어? 몰라 일단 사라졌다. 나음이 너구나. 응, 응. 여기 남았네. 예, 저는 이제 스터디 회고 조금 간단하게, 심플하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나왔고요. 일단은 요 PPT를 네, 제가 어쨌든 디자이너는 아니고 개발자다 보니까 네, 디자인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구글 슬라이드 기본 테마를 조금 사용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스터디 회고를 좀 할 겁니다. 이제 성과 발표회 하러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좀 그래가지고 좀 더 재밌는 주제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또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뭐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많이 없고 일단 저는 이제 네스트 스터디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뭐 네스트 스터디에 오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땠냐면 일단 이번이 윈터 시즌이고 썸머 시즌 때는 플러터 스터디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완전히 비동기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뭐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문서를 공유해드리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질문도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시간 버리는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라이브로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잘 된 점은 이제 참여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지원해주신 분이 한 열 몇 분 되시는데 그중에 첫 자시에 참여 인원이 10분이나 됐습니다. 한 일곱 여덟 분만 와도 저는 평타라 생각했는데 10명이나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분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스터디 시작할 때 질문 좀 많이 던질 거라고 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터디 끝나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를 또 제대로 들어주셨다는 거니까 스터디 준비한 시간이 또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아쉬운 점은 일단 뭐 스터디 진행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율이 좀 점점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끝까지 좀 달려볼 수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9차시로 기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설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차시로 좀 줄였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3,000% 빠지고 원맨쇼 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도움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 약간 시간 날리는 것 같고 얘는 얘대로 말하고 있고 쟤는 제대로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터디 방향성을 좀 꺾어봤습니다. 중간에 한 두 차시 남았을 때쯤에 한번 꺾었는데 일단은 서로 시간 버리는 걸 느꼈던 게 라이브 코딩을 좀 시작을 했던 것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코딩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많이 준비를 해야 그게 좀 의미가 느껴지는데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코드 치는 건 좀 나중으로 혹은 이제 스터디가 끝나고 스스로 하게 던지더라도 일단 이론부터 좀 진행을 해보자. 이해부터 하는 게 낫다. 어쨌든 이해를 하면 뭐 또 스스로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일단 코드보다는 PPT 내용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시간 비중도 좀 많이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늘린 내용은 이제 네스트 중심보다는 최대한 백엔드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네스트는 백엔드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백엔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스트 기술보다는 좀 백엔드 관련 기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네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로 좀 연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일단 스터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길 바랍니다. 예, 조금 약팔이를 하자면은 백엔드 되게 재밌습니다. 예, 뭐 배포 후에 장애 터질까 봐 좀 두근두근 하는 건 있긴 한데 일단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현업에서 뭐 배포하고 장애 터지고 이제 복구하고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었고 아무튼 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스트 관련해서 혹은 다른 것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도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음, 일단 저희 팀 다 나오죠. 아, 네, 뭐. 아, 네네.
음, 일단 다 나오고 여기 다 같이 만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네, 일단 저희는 그 오토ML 스터디랑 프로젝트를 진, 진행한 팀 이름을 뭐라 하지? 일단 오토ML 팀으로 일단 제가 책을 선정해서 스터디를 이제 기획을 했고 이제 여기 있는 두 분이랑 그다음에 다른 오늘 안 오신 두 분 해서 총 5명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저희 스터디에서는 이제 이 여기 보이는 오토ML인 액션이라는 책을 읽고 그다음 이해한 내용을 공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구성으로 처음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숫자 앞에 날라갔는데 1주차에 챕터 3개씩 2주차, 3주차 이렇게 챕터 3개씩 엄청 많은 양으로 진도를 나갔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가 사실 이번 주이긴 한데 이번 주에 이제 프로젝트를 빠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정해진 범위를 읽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공유를 하는데 이제 1주차는 일단 잘 됐고 이제 2주차부터 내용이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읽는 건 읽는 건데 정리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해서 이제 그 막 정리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 일단 오토ML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기 때문에 오토ML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AI 쪽에 있는 머신러닝의 생태계가 총 6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ML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 정의랑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나 아니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학습시킬 AI 알고리즘을 고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중간에 3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인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에 배포를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단계 중에서 AutoML은 이 동그라미가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졌는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선별부터 이 파라미터 튜닝까지 이 3단계를 관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그 AutoML 대신에 기존 이 3가지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테스트 해볼 알고리즘을 이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하다면 논문을 읽고 직접 구현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해볼 선정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수동으로 다 학습이나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 간에 존재하는 이 고유 파라미터들에 대한 튜닝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완벽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AutoML이 여기 지우개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AutoML이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AutoML에서 말하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다시 나올 그래프긴 한데 AutoML을 간단하게 일단 제가 설명하면 이제 기존에는 모델을 여러 개를 직접 알아보고 선별해서 이제 가장 잘 나온 걸 선택해야 됐다면 AutoML은 알아서 제일 좋은 모델을 결과를 보고 선별해서 바로 뭐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리턴을 줘서 바로 제일 좋은 모델만 사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utoML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3명 오늘 발표한 세 명이 각각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기억이 남는 것들을 위주로 내용 각각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계속 이어서 하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기억에 남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의 선정 및 튜닝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략해 주는 것에 이제 그 작성한 코드 대비 만들어지는 결과 모델의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좀 이 문장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머신러닝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준수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예시를 이건 제가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했던 건데 뭐 이미지 분류 예시로 봐도 이제 어, 여기 있는 임포트 오토케라스부터 이 세 줄만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코드구나. 이게 오토ML인가? 이렇게 처음에 느꼈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줄만의 그 뭐 뉴스 그룹 텍스트 분류라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잘 사용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델 자체를 커스텀하거나 구현해야 하는 경우가 결국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기존의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음, 그 결론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실력에 따라서 이 오토ML이라는 것에 대한 활용 레벨이 달릴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사진들은 이제 책 중반부에 나오는 5, 6, 7장인데 필요에 따라서 결국 직접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제 여기가 한빛미디어 건물의 카페 모각인데 여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따라하고 있었는데 어, 일단 이 오토ML의 단점이라고 부르는 게 그 오토ML이 관통하는 세 가지 단계 전에 있는 뭐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동화 지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적어지는 거고 결국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AI 리소스는 동일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1시간 만에 맥북 M1이 방탈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뭐 엄청 빨리 닳아서 제가 놀라서 캡처 사진 찍었는데 이제 엄청 많은 리소스를 여전히 오토ML에서 먹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하려면 여기 적혀 있듯이 뭐 에어플로우나 아니면 ML플로우, 뭐 레이 등을 통해서 이제 ML옵스나 뭐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이 오토ML을 중간에 일부의 역할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도로 최종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끝났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오토ML을 이용하면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을 이제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델을 선택할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고요. 하지만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진짜 아까 준호님이 발표하셨듯이 이제 이해가 좀 많이 있어야지 어, 더 적합한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오토ML 책을 봤었을 때는, 되게 뭐 머신러닝하고 비슷하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진짜 뒤로 가면 갈수록 얘가 진짜 뭐 하는 애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보이시는 순차적 오토ML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에서 얘가 뭐야?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도 사실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공부할 수 있어서 조금 좋았었고요.
손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백엔드에서 뭔가 구축을 하거나 오토ML로 뭔가 돌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배포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설명이 돼 있어서 그 점에서 조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점은 세 가지인데요. 전처리 기법하고 파라미터 튜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데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제가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옮긴 일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옮긴 이랑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한 거 제가 연락해서 답변을 받겠다 했는데 일단 질문은 다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책 뭐 사례를 몇 개 보여주면 책 읽다가 뭔가 이상해서 여러분 뭐 44페이지에 이게 뭐가 오타 같다 하고 일단 결론을 제가 바로 내린 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해봤는데 이제 오타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5명에서 처음 5명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끝에 이제 뭐 프로젝트도 해볼 것 같다 조언을 달라 하니까 뭐 이 오토ML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토ML의 강점이 무엇이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부한 거 말고 마지막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세계적인 투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손정희라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13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고 또 물론 이게 오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7조 달러 정도 펀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AI 급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저희가 쓰는 탄소의 배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면 이제 GPU가 한 70%를 차지하는 정도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탄소 중립 계획으로 이제 45억 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41억 톤을 끌어쓰고 나머지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4억 ton을 이제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계획도 이제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모델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여러 모델을 테스트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테스트하고 잘 될 때까지 테스트 많이 하는 경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게 될 텐데 이걸 오토ML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그냥 초보자가 직접 모델 찾는 것보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구형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잠시만요. 저희 목표는 회사 부서별 전력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을 AI가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설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오토ML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셋하고 라이트 코드라는 약간 간추린 코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계획은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먼저 끌어와서 먼저 모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음,
각 임의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제 백엔드 서버에다가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미 기업은 저희가 삼성하고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 그다음에 삼성 SDL 세 가지 주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 소비량으로 임의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셋을 가공을 해서 저희가 웹사이트에다가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려는 점이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함부로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는 이 관련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임의로 설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전류량을 이제 모델링해서 커스터마이징한 LSTM을 모델을 가지고 이제 AutoML을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제 네. 잘 나왔던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라이브로 구현한 거를 설명로 하면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프론트랑 백을 간단하게 다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는데 프론트는 파이썬의 스트림릿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백엔드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썼던 fast API라는 백엔드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라기보다 그냥 API를 쓴 건데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컬에 저희가 데이터셋이 바이오랑 삼성 바이오랑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이 지금 있는 상태고 뭐 일단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그냥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뭐 일단 바이오를 잡고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는 일단 의미하는 게 오펜멜에서 자동으로 탐색할 모델 개수예요. 그래서 50개 정도를 탐색하고 그 50개의 모델을 뭐 총 30번을 뭐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 중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백엔드에서 이렇게 그냥 모델들을 다 알아서 찾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드랑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 이제 이거는 결국 그 이게 OpenML에서 시계열 모델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직접 커스텀 모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커스텀 모델은 책에서는 7, 8장에서 나오는 후반부 내용이었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읽으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모델을 LSTM으로 잡고 넣고, 그다음에 해당 모델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냥 이제 뭐 일단 결과 그래프들을 뽑아서 나중에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그 오토ML이 결국 데이터셋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결과 모델을 비교해서 선정을 해주고 그거를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모델에 리소스를 쏟아 부을 필요도 없이 그냥 데이터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다시 그냥 제일 좋은 모델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 AI 모델에 대한 리소스가 매우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습 다 되면은 지금 이제 1분 뭐 16초 정도가 걸렸고 이제 로스 AI 학습하면 로스가 줄어들어야 이제 좋은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잘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 결과도 보면은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여기 빨간 줄 직전까지가 그 학습에 넣었던 데이터셋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점선 있는 구간이 예측한 거고 그다음에 파란 여전히 있는 파란색 선들은 이제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을 일부러 비교하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 간단하게 모델 만들고 예측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어,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컴퓨터에서 전력량을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언더볼팅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전력 사용량을 일부러 제한을 해서 이제 전력 사용량을 그냥 맥시멈을 제한을 둬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장점이 뭐냐면은 어, 어떻게 설명하지? 장점이 뭐냐면 뭐 GPU의 성능을 100%를 끌어내서 뭐 AI 학습을 뭐 1시간을 돌리는데 GPU 성능을 뭐 90%를 끌어내서 뭐 1시간 20분을 돌렸을 때 전력 소모량 이런 거를 비교해서 좀 더 전력량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 최적의 그 값을 AI로 나중에 도출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다 로컬에서 일단 테스트를 하는 단계인데 모든 기업에는 인프라가 내부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인프라에 쉽게 이제 이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확장을 시키는 게 목표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 언더볼팅이라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ML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달하고도 한 2주 정도 동안 책도 다 읽고 이제 프로젝트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뭐 다음 방학 때도 혹시 뭐 저도 뭐 다른 책도 한 권 잡고 할 거고 뭐 여러분들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그 학생 스터디 이쪽에다가 책을 올려서 스터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토 ML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거는 하는 거죠. 네. 어, 왜 안 되지? 살살이 먼저 아,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 PDF인가요? 다운로드해서 그냥 발표자 화면을 된 건가요? 음, 음. 어, SUSC랑 한빛 미디어랑 뭐야? 물론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유가 중지가 되었다는데 이러면 됐나요? 아 전체 화면으로 하면 안 된다. 요렇게 해야 어, 응? 화면 공유가 크롬으로 돼 있다. 잠깐. 그러면 됐나? 음.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USC랑 한빛미디어랑 CS101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이게 지원받게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는 6조였던 핫식스라는 팀입니다. 이제 저는 팀장인 현승준이고, 팀원은 이렇게 네 분이 있었습니다. 팀명은 핫식스고, 활동 지역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해운대 쪽에서 모여서 그 스터디를 했고요. 이제 스터디는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터디를 35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중 29강을 지금 들은 상태고 이제 이 29강은 이제 알고리즘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딱 6강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3월 3일에 만나서 할 생각입니다. 이제 스터디 진행 방식은 매주 5에서 6강씩 듣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강의를 쪼개서 저거는 이제 한 주에 듣자라고 해서 강제로 좀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 GitHub에다가 이제 강의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내용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문제를 올려주셨고 그 문제도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제 강의만 수동적으로 듣고 문제만 만들고 푼 게 아니라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 옆에 적은 것들이 지금 서로 이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찾아오자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답변은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어쨌든 저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좀 지식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게 알고리즘 강의인데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선택 정렬, 뭐 삽입 정렬, 그리고 버블 정렬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하단에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지금 성능이 되게 안 좋은 세 개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날 때는 여기 힙 정렬 그리고 머지 정렬, 퀵소트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한번 코딩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된 상태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부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CS101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일단 초보자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듣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또 이제 전공자분들은 이제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잊었던 거를 알게 되고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빛 미디어 그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구글 미스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심화 버전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CS 스터디가 뭐 더 심화 버전이 나온다면 또 같이 진행해 볼 의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핫식스 팀의 CS101 스터디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았을까요? 온라인 사람 팀을 이용했고요. 줌이 줌이 어디 갔어? 밑에 그냥 앱 눌러봐 밑에 하단에. 어? 축소돼 있고 그 공유 중지를 하고 나도 쓰지 않은 아니 뭐야 이렇게 된다고? 공유 중지하면 그 전체 화면 뜰걸? 됐다, 됐다. 저희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위프트 갈줄 알아? 저희 저기 뒤에 뭐 이거 뭐 하는데 한 번씩 해보세요. 오늘 아마 스타트 한 10분만 좀 주셔야 아니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스폰이 이루어지는
지금은 좀 약간 이거를 잡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뭔가 동아리 학교에서 참여한 동아리가 막 신났다고 느끼기 어렵지 않나. 좀 개인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더 강한 정도로 하시는 생각이 그러니까 차라리 동아리한테 스터디 하나씩 만들어 와. 스터디 진행해. 아 동아리 하나다. 한 학교당 동아리 스터디 진행해라. 그래서 그쪽이 스터디를 가지고 SSC는 좀 총괄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그냥 그런 거. 안 하면 조금씩 분산이. 이것도 그래야 이제 좀 더 그 동아리에서 실력, 인력 보이는 실력 보이는 스터디를 자기네들이 만들 테니까. 그건 좀 그냥 그거 그냥 잘 그냥 들어오시나요? 문제가 개로 만드는 거라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특히 지금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아예 안 갖고 다녀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잠수탄 사람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메일을 하면 저도 한번 하고 이게 지금 지원은 언제까지 지원은 언제 나 먹으면 클로빅 때 뭐, 내가 운영된 데서 얼마 받는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올라갔는데 그냥 다 버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 진짜 아니 막 다니라고 아니 3월에 인사하는 내일까 4월 28일인가 그쯤에 연락다 28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3월 1일 날 다들 3월 4일 날이죠. 다들 지금 한 번씩 하러 가시죠. 동아리 굉장히 바뀌겠다. CDPRHTM을 보냈어 내가. 아 이미 당한 거야. 이거 여기 이제 그 지금 사이트가 네 캡처 누르시면 이제 바로 캡처가 안 돼. 이거 오늘 단독이라 뭐 나중에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2초? 그러면 센서가 예? 잠깐 센서 이거는 이제 여기 GPU 푸다가 있어. 아 푸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 여기다 써주시면은 다른 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래 붙이면 되는데 지금 우분투 들어가 있어. 우분투 자체가 아예 지원을 그 우분투는 지원이 되는데 최대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드라이버를 다 수동으로 삭제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죠. 키보드 못 써봤는데 원래 저거 저처럼 여기다 끼우려고 해가지고 했어. 근데 이제 키보드가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거는 저는 이제 잭슨 나오고 여기서 잠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잭슨 학교 받을 때 했던 그거 맞아. 그거는 이거 사자. 그거는 LPGA 보는 그거 나오고 80만 원이나. 근데 왜 안 쓰는 거야? 한 6학분만 보내면 상태라. 사실 뭐 스타트 뭐라고 해? FPG. FPG. 거기가 되겠죠. 이거 저게 나도 한 3 제품 나오고 아니 이거 3 제품 나오고 제품 나오고보다 활용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게 안경을 쓰면은 조금 더 이게 눈을 잘 찾을까. 이게 옛날 모델이거든요.
여러 번의 시도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 옛날에 그거 없지 않아? 없어서 돌아가니까 중요하다. 옛날에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 따로 있어. 20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 백을 지금 크게 다음이 안 됐으니까 혼자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중간에 그거 지금 하나 해야 같이 이러면 안 하겠어. 아, 거기 열심히 딱 했어. 원래는 나도 중간인데 한 명은 수도보다 좀 있었을 거 같아. 너무 보면 한 명은 왜 수도보다 좋았어.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이거는 다른 문제네. 그래서 시작해서 뭐 그냥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말죠. 아, 이거 저번에 좋았어. 나랑 하는 거야. 잘 핸드폰이 근데 왜 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온라인 대학 처음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맨 처음에 우리 팀원들 왔는데 오늘 먹고 안 해. 하나도 안 했어. 난 이거 내가 얘기하고 잘 지냈어. 밥 먹어야 근데 나안 얼마 먹어. 아니 얼마 근데 우리 집 가서 일어나봐. 네, 내일부터 보는 거라고. 나도 사람씩 더 아, 나이 작게 왜 들어가? 그런 스케일 제가 실버는 실전 맞추. 그러니까 그런 인식하고 근데 이 정도면 공기가 되게 말잖아. 사는 거 같아. 수화는 이거 하루를 공들여서 만들어보자. 그거는 아웃소스 여시거든. 근데 뭐야? 근데 이제 난 그거를 들어가려고 들어가고 짧게 그걸 하고 싶어요. 같이 뭐 몇팀 맞으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요? 7월 초가 목소리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것도 있어. 이거만 같이 아이고 그 예산 잘도 내가 만다. 그게 아니야 완전 실시인데 이거 오픈업에서
그래서 나 이런 누가 갑자기 나 아마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아. 아 이런 거 이제 그건 이거는 못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먹고 자고 여기서 자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안 바뀌잖아. 내가 잘못해도 원래 서울에 쓰다가 제가 이거 8기가짜리 쓰는데 그치 그치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미안 왜 그런 이해가 딱 이거 원래 싸움의 원주였는데 저기 뭐 너무 얘가 힘들어해가지고 그 저희 이제 10분 지난 것 같아서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준님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슬라이드 쇼 해도 상관없나요? 슬라이드 쇼 해도 상관없나요? 네, 하고. 저희 하면 될까요? 됐냐? 지금은 되나요? 이제는 혹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디스코드에서 보이나요? 디스코드래. 줌에서. 네. 표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SUSC 이번에 CS101에서 CS 스터디를 했던 팀 2팀, 그쪽도 CS를 아세요라는 이름의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팀 리드였던 이용준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저는 김찬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4명이었는데 두 분은 각자 사정으로 남은 두 분은 각자 사정으로 네,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사실은 오늘 저는 마실 나오는 느낌으로 왔는데 앞에서 발표를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할 테니 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터디 목표는요. 영웅님이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할 수 있는데 기본 플러스 알파 마인드로 주어진 4주 과정이었을 텐데 이게 3주 안에 모든 회차를 끝내고 추가 자료나 질문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4주짜리인데 3주 안에 마치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들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하트비트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려고 CS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 했지만 밑에 밑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려면 하루 한 강씩 듣는 게 이제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들 알죠. 의욕 부족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맞닥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강씩 매일 듣는 거는 힘들었죠. 게다가 앞에서도 다른 팀들이 설날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던 것 같은데 저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들 개인적으로 시간에 맞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스터디 처음에 제가 운영할 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영웅님께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맞춰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춰주셨는데 제 능력이 온라인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잘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스터디 이제 방향성이 다들 개인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이제 23일 안으로 모든 걸 끝마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끝마치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 방식은 아까 말했지만 뭐 일단 주된 건 저는 각자 모르는 걸 위주로 약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쪽에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다들 아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알 거고 모르는 거를 이야기를 다 같이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모였을 때 중요한 자기가 몰랐던 거나 뭐좀 중요한 거 같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도 디스코드 안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창규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이제 예신데요. 뭐 보수법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고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모르는 거를 많이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고 이제 회고를 할 건데 앞에 저희 남은 두 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이제 보면은 저희 팀원이었던 현우님은 이제 CS 지식 많이 알아가셨다고 했고 특히 뭐 저기 프로세스나 운영체제 관련해서 좀 죄송해요. 좀 많이 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전데요. 제 개인적으로 회고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스터디를 참여할 때 제 신분이 학생이 아닙니다. 지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아닌 시점에서 CS 전공자인데 이런 스터디를 들어와가지고 저는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방향성이 많이 습득한다기보다는 빠뜨린 거를 이제 다시 주워가는 그런 쪽으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표에서는 많은 것들을 빠졌던 거를 찾아갈 수 있어서 그런 목표는 좀 잘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진도를 빨리 빼가지고 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무언가를 해보자를 좀 이루고 싶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좀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처음에 준비할 때 온라인 위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오프라인 환경에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 학창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성적이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성적이 이제 곤두박질 치고 다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대면에서 다시 성적이 올라간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저도 이번에 좀 이런 걸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온라인에서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스터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터디가 왜 잘 안 됐을까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번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현우님의 네스트.js 스터디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많이 빼먹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많은 것들을 스케줄링 하기에는 제 능력이 아직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활동 요약을 적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새로운 개념이 잘 이해될 리가 없다. 하지만 분명 배워놨던 CS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S 101은 CS를 맛보기 위한 좋은 콘텐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고 또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친숙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체력은 한정적이고 내용은 방대해서 관심 있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저는 그 어디였지? 운영체제였나? 그 관심 있는 부분들 데이터 알고리즘 자료 구조에서 특히 관심이 있었고요. 저도 약간 영웅님처럼 약간 지금 번아웃이어가지고 막 그 제 욕심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고 세 번째로 강의보다는 책이 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초보자들에게 권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기에 내가 필요한 개념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꿀팁으로는 뭐 두 개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공받은 책의 내용과 순서가 강의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무리로 이전에 기능사에서 배웠던 경험,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배웠던 경험으로 이번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번 CS101 활동이 이와 같은 경험이 될 것이며 CS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분 이제 회고인데요. 어, 태훈 저희 팀원분이 이제 말씀하신 뭐 느낀 점이 이렇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게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좀 개발자적으로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 같은 느낌으로 좀 물어보셨는데 약간 그런 것들 답변해 드리니까 좀 되게 얻어가는 게 많다고 본인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저는 스터디 외적으로 좀 그래도 남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의 해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다음이 이렇게 꾸이 오승현님은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 공유해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 꺼요. 네. 아, 형이 권한 줘야 돼. 마이크가 꺼져 있긴 한데.
마이크 켜, 죄송합니다. 온라인. 한번 해봐요. 음. 카톡을 잘 읽는데요? 아니, 화면 공유해주면 공유. 화면 공유 권한은 좋긴 해. 아, 이렇게 저희 스터디원이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AI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추영욱 님이 스터디 장으로 맡으신 스위프트 UI 스터디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스터디의 목표가 한 달 동안 스위프트 UI를 배워서 원하는 앱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한 달 목표였는데 저는 기온별 옷 추천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기온별 추천 앱을 만든 이유는 밖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갔을 때 춥거나 더웠던 적이 있었고 온도를 확인해도 이 기온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가기 전에 기온별 옷차림을 네이버나 인스타, SNS에 쳐보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단점은 그 기온별마다 입어야 하는 추천되는 옷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더위,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검색해서 가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조금만 추워져도 패딩을 입어야 한다거나 조금만 더워져도 나시를 입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사진들을 보고 골라 입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이 특정 기온에 특정 옷을 입는다는 기록용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본 앱인데요. 저는 원래 투두 앱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 생각을 하니까 이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온별로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쇼 어럴트로 추천 옷 보기와 옷장 보기가 나옵니다. 추천 옷 보기를 누르면 밑에 리스트로 추천 옷이 뜨게 되고요. 옷장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옷장이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기온에 원하는 옷을 추천 옷 말고 제가 원하는 옷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날씨에 패딩을 입고 싶기 때문에 패딩을 입력하면
이게 한글이 깨져서 복사 붙여넣기로 넣는다는 점. 한글이 깨지는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도 잘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앱을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가도 제가 아까 저장한 내용이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가능한데, 옆에 쓰레기통 모양을 누르면 삭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오늘 뭐 입지라는 앱은 먼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왼쪽부터 차례로 보시면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면 내 옷장 보기, 추천 옷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추천 옷 보기를 누르면 밑에 리스트로 추천 옷이 뜹니다. 여기서 API를 사용했는데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스터디장님이 추천해주신 목 API를 사용하여 이렇게 리스트 버튼들마다 리스트를 다 목 API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입력한 옷은 이 앱 내에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후 앱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추천호 코디에 맞는 사진을 넣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개개인의 코디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사진을 넣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기온을 더 세세하게 나눠서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기온에 맞는 코디를 더 다양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 UI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점은 먼저 가운데 분이 스터디장님이시군요. 그리고 스위프트 UI 스터디가 처음 시작할 때 8명이 있다고 떴는데 정작 스터디를 끝까지 진행했던 사람은 단 3명뿐이어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는데 오히려 소수정예로 하니까 더 스터디장한테 챙김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더 한 명 한 명 봐줄 수 있어서 그 점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은 일단 엄청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는데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사진을 넣는 방법, 배경색을 바꾸는 법, 배열,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꼈던 네트워크 목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과 불러오기 이 부분도 했는데요. 어,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 논문 리뷰 스터디, 이준원 스터디 장님께서 진행하신 것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 혼자 방학 때 혼자 다짐하고 공부를 하면 절대 다 못 끝냈을 것들을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하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들고 실제로 해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다음 스터디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는 GitHub 제가 만든 앱을 볼 수 있고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 저희 폼으로 작성한 분들의 발표였고 혹시 오늘 현장에서 여기 아래 글처럼 현장에서 추가로 뭐 발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마음껏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넘어가도 네, 네, 이건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저희 보건 협업이었고 이제 인수인계를 할게요.
네, 근데 그 승현님께서 8명에서 4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명이 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저랑 나머지 스터디원 분들 3명이서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 스터디가 이제 그래도 이탈률은 0%로 끝났던. 왜냐면 저는 이제 캠을 다 켜놓고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다 비켜나 버리니까 이제 도망가면 이제 오늘 왜 안 오시죠?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집착을 통해 이제 이탈률을 0%로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프닝을 이제 준원님께서 해주셨고 이제 클로징을 제가 할 건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을 통해서 사실 다른 스터디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볼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뭐 다른 스터디 뭐 어떻게 하든 일단 나부터 바쁘다. 네,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통해서 이제 SUSC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스터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성장들을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원래 이제 스터디 관련된 사진을 넣으려고 오늘 새벽까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넣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뭐 활동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었잖아요. 뭐 오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학술적인 음, 그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관계에서 이제 확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터디원들도 처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지만 새로이 친해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관계의 확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터디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니까 발전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같이 공부하자라는 취지를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에 그냥 만들었더니 이 다음에 어떤 슬라이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들었는데 일단은 네 저희의 목표였던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뭐 취지도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더 나은 이제 학생 개발자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던 SUSC 스터디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 넣었어요. 이게 그 제가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데 그 우분투의 이제 슬로건이거든요. 그 I am what I am because of who we are이라는 슬로건인데 이게 보면은 어지럽죠. 이제 나는 난데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슬로건이냐면 오픈 소스에 대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로서 이제 스스로 가치를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SUSC에 좀 녹여 보면은 제가 그 다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장으로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왔는지를 보면서 이제 나 스스로 존재 가치도 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할 사람들을 지금 또 뽑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운영진 임기가 이제 그 한 회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윈터까지 운영하신 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부족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사라지면 이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머 운영진에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QR 코드거든요. QR 코드 같이 생기긴 했죠. 이제 QR 코드고 만약에 QR이 안 눌러진다 하면 이제 여기 폼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USC는 네, 비영리 단체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러한 개발 문화에 기여를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개발 문화를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SUSC 활동 피드백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SUSC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여건이 된다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지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 공지에 네, 공문신 올라갔던 네,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네,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벤트 안내가 저거예요. 저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SNS에 올려서 그 링크를 이제 이메일 통해서 그 폼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요. 뭐 설문 폼? 안 올라가는 거 같아. 네, 그러면 설문조사를 지금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벤트는 저기서 이제 찍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 가서 그 올린 다음에 그 주소만 저기다 제가 폼 올려놨거든요. 메일로 폼이 가니까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제 여건상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저희가 지금 몇 시죠? 4시 15분. 저희가 5시까지 대관을 해놔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네트워킹 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을 방생해 놓을 건데 네, 네트워킹을 해주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 궁금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과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는 여름방학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름방학까지 좀 잘 기다렸다가 디스코드 나가지 말고 네, 잘 기다렸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이 또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이제 지금 딱 의지가 차 있을 때 2개를 올려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GNU 리눅스 인베디드 스터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쉘 스크립트가 개발자들한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쉘 스크립트 스터디를 일단 2개는 못할 것 같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 이제 좀 관심 있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그 저희 디스코드 보면 이제 학기 중 스터디 모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디프리 장소 이동인데 네, 네트워킹 하다가 디프리 장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이거를 종료를 할게요. 종료하고